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남북대화 분위기에 마치 훈풍이 부는 듯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비핵화 없는 남북대화는 자칫 훈풍이 아닌 핵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안보 현안을 주제로 얘기 나눌 파워토크의 주인공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우리 당의 국가안보특위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김영우 의원이십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주요 안보 현안들 그리고 중대 분기점 맡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영우 의원님은 소장파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하지만은 벌써 3선 의원이시죠. 방송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와서 그때 초선으로 제가 모시고 100분 동안 길게 방송을 했던 기억도 바로 어제 같은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시고 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 두루 지내셨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셨습니다. 18, 19,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와 국방위에 몸담아온 대표적인 외교 안보통으로 통합니다. 자, 오늘 오후 대북 특사단이 특별기로 방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데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 김 의원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대북 특사단이 대거 이제 북한을 방문합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어떤 그 외교 행태를 보였냐 이것으로 봐서 저는 이렇게 기대할 게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말이죠. 김여정이 왔었고 김영철도 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똑바라지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김여정 김영철 앞에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그 특사들이 과연 김정은 앞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방북, 이제 특사를 보내는 일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가 궁금해요. 또 이렇게 서두르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일단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고 김영철을 보내고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봐요. 하나는 대한민국 흔들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목이 조여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기름값 이런 게 지금 2배, 3배로 막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를 시작을 함으로 해서 대북 규제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규제, 오이사 조치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또 재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하는 것이죠. 북한의 그 시도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북한의 테스트에 말려들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은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는 게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프로세스에 우리가 오히려 동조해 주는 꼴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진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북한이 지금 원하는 그런 가짜 평화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지금 북한이 지금 시간만 벌어주게 생겼어요. 우리는 북한의 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북한이 여태까지 어떤 외교 대남 행태를 보여왔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좀 조급증에 걸려 있다. 대화를 하면 마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에너지 부족 사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의 부수를 확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목탄차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소 달구지 같은 거 다시 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 기름이 귀하다 보니까. 목탄차가 뭡니까? 목탄차는 이제 목탄을 연료로 하는 거죠. 예. 아이고 석유 대신에요. 휘발유 대신에.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 지난 그 긴급 현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대북 특사보다는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또 공무원들 뭐 답변 나온 정부 측 인사들이 거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북 특사를 이렇게 빨리 이제 보냈습니다. 대미 특사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특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또 사전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염려되는 거는 한미 간의 그 동맹, 이것이 이제 물론 외교관들은 또 각 정부는 한미 간에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교적인 그 레토릭이에요. 수사할 수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 정부에 있는 미국도 이제 군에 있는 분들하고 이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염려를 좀 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을 봐야죠. 이 한미 간에 그런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가 북미 간에 대화 중재만 하겠다? 이거 이거 안 됩니다. 네, 네. 예, 이거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단상에 나란히 있었지만은 또 앞뒤에 있었지만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게 이게 북미 간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간꾼처럼 양쪽을 중재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면 북미 간에는 더욱더 멀어지고요. 한미 간의 관계가 또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네. 왜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야 나중에 대화를 하더라도 주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끌려가는 대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화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대화를 하기가 쉽죠. 그냥 북핵 그냥 동결 수준에서 북핵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북한의 그 핵 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어요, 이미. 이제는 뭐 6차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실험을 동결한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라토리움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폐기하느냐. 그 폐기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핵 동결 그다음에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무슨 축소 막 이렇게 가면은 이거 최악이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를 보내기 전에 대미 이제 특사를 보내서 미국과 이제 공조를 이룬 다음에 그 기조하에서 북한을 만나는 게 이제 옳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순서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할 지금 상황이냐? 너희들이 당사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다른 것도 아닌 미국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하여간 한미 동맹의 이제 건강성에 우려가 이제 생겼다고.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은 대남 공격용입니다. 그렇죠. 예. 사정거리도 뭐 300에서 500km짜리 이런 장사정포들이요. 예. 예, 수천 정의 장사정포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등장한 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이것은 사정거리 300km 정도인데 거기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면은 핵미사일이 바로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남용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볼 때는 일단은 남북 관계의 그 안보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이것을 북미 간의 대화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사실은.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에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되고 주한미군 이제 철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저는 그 과거 전대협 운동권 우리도 뭐 학생운동 다 했습니다만은 뭐 주사파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염려되는 거예요. 사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16대 국회의원 때도 대정부 질문할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도 만약에 국정 운영의 그 핵심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 앞으로 결국 이제 북한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뭐 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뭐 낮은 단계 말이죠, 뭐 연방제 막 등등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우려스러웠던 게 있는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시중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쉬운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당사자인 걸 모르는 것은 그 많이 남한으로 우리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의 무기들을 쓰지 않을 거라는 어떤 무슨 근거 있는 그 추론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 민족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정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을 요즘 이제 2030 세대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민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주의, 어떤 그 국가 위주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옳은 거죠. 그게 사회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그 의식이죠. 합리적이고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6.25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남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그 대남 정책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렇죠. 네, 적화 통일에 그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적화 통일 포기해 본 적 없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죠. 이게 현실인데 마치 우리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우리를 겨냥하지 않은 그래서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 분석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당초 대북특사 여러 사람 이름이 물망에 오르다가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5분이 이제 가고 또 5명의 실무자들이 가게 됐습니다. 장관급 인사 2명이 공동 특사로 가는 것은 좀 이례적인데 일단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뭐 거의 사절단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말은 이제 뭐 정의원 실장은 뭐 대미 라인이고 뭐 서훈 그 국정원장은 이제 정보 라인인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정의용 실장이 대미 라인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더군다나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 상황을 잘 분석해야 되고 대북 정책을 또 짜야 되고 이런 정보 수장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앉아서 회동을 한들 저는 그 걱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지난번에 김영철 왔을 때도 워커힐에서 2박 3일 있을 때도 뭐 서훈 국정원장 다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은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사회를 점검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어요. 모든 정보 또 대한민국의 동향 이런 거를 우리의 이런 그 정보 수장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말을 해주고 말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오히려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협상이나 회동의 당사자가 되면은 앞으로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라인업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 워싱턴 특파원 가 있을 때 이제 거기 이 정무 이제 공사들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북한이 이 대미 협상을 벌일 때의 상황을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실권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뒤에서 그 자신들의 전통문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떻게 하라 해서 이쪽 반응이 나오면은 북한에 보내고 그럼 밤 새워서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전략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침을 주면 이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벼랑 끝 정술이나 협상을 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이 참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된다. 네. 논리적인 잘못된 거 이런 거 파고 들어오고 벼랑 끝 전술이 통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그런 치열한 협상 전략, 협상 전술에 기인한 거다 그러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순진하게 지금 가서 두 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협상을 해도 설사 이것이 약간 나중에 오해의 소지나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협상 당사자가 진짜 실권이 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중에 그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보수장이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길도 없고 말이죠. 이게 협상의 기본이 좀 안 돼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대북 특사를 보내면서 확인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좀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이제 남북 뭐 회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접촉이 계속 있어 왔는데 아무런 그 맞습니다. 대국민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주장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걸 뭐 못했다든지 일단은 남북 접촉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차차 뭐 하겠다든지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다가 이거 그냥 그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불식시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은 대북 규제의 시기이나 남북 대화가 이러저러해서 최소한의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게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니까 남남 갈등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치권의 이제 화살이 이제 돌아오죠. 우리 뭐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님들 뭐 우리 다 그냥 그 통일대회 가서 김영철 그 광남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앞으로 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조만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되려면 국민적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봅니다. 책무라고 봐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남북 대화 성공하기 힘들죠. 계속 남남 갈등만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있을 텐데 뭐 친서의 내용을 우리들이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나중이라도 공개해야 될까요? 그런 건 공개되질 않죠. 그런 외교 문서는 잘 공개를 안 하죠. 원래 해도 이제 몇십 년 후에 하는 그렇죠. 게 그게 이제 저건데 뭐 그 미사 요구가 있겠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 필요하고 북미 대화 필요하고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 북한의 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다 내지 이런 정도가 들어가주면 참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게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오늘 내일 이틀은 이제 대북 특사 이제 소식이 큰 뉴스로 계속 이제 회자가 될 텐데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어떤 보따리를 가져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반가울 소식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내용보다는 저런 게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조만간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를 이제 착수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북미 대화도 여건을 만들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대화라는 거는
밝히지 않겠죠. 예.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은 비핵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는커녕 또 거기 얘기도 못 꺼내고 뭐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핵 미사일의 뭐 실험을 동시에 중단하겠다라든가 혹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한다든가 또 혹시 무서운 일이지만은 뭐 탈북한 뭐 여종업원들을 북송시키는 대신에 뭘 한다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될까봐 참 걱정이 되는데 또 그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지금 당면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그걸 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북미 간의 대화 물꼬만 트면 될 것 같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면은 뭐 안 하니만 못한데 지금 또 제가 염려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북한은 지금 한미 간의 균열을 지금 이제 조장하려고 하는데 뭐 김여정도 보내고 김영철도 보내면서 한미 간에 만약에 균열이 좀 생기면 가장 위험한 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의 이제 동맹이 아주 밀접하고 끈끈할 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한국 국민들을 국민들의 뜻을 우회해서 갈 수는 없어요. 코리아 패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면 미국은 아니 북한이 미국민을 공격하는 ICBM도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한미 간의 균열이 생겼는데 이미. 그래서 북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미 간의 균열, 한미 동맹을 느슨하게 만들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들을 굉장히 군사적인,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또 우리는 안전하냐?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공격을 어디에다 하겠어요? 대남 공격이죠.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걸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 특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단한 국가 안보를 위한 그 핵심 축을 흔들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이제 알려주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국방장관이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좋을 때고 좋을 때 얘기죠. 예, 신뢰가 있을 때 얘기죠. 그럼요. 예.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내일 북한을 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북한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미리 통보를 할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를 보호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그만해라 라고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핵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시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전술핵도 한미 동맹이 아주 긴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칫 남남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 전에 사드 배치도 온 나라가 그냥 흔들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또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이죠. 지금 일단 여당 또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정도의 한미 동맹 가지고 될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차선책으로 그래도 억지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삼축 체계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병장들 월급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망, 그 다음에 킬체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격 무기 이런 거를 증강시키는 게 더 급하죠. 더 급합니다. 지금 병장들 지금 이제 국방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라 할지라도 그거를 최대치를 이제 높여야 되는 거죠. 공격력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한반도는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북 특사단 성과를 기대하면서 비핵화 없는 남북 대화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잃고 한반도를 다시금 북핵의 경랑에 휩싸이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염려를 좀 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을 봐야죠. 이 한미 간에 그런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가 북미 간에 대화 중재만 하겠다?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단상에 나란히 있었지만은 또 앞뒤에 있었지만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게 이게 북미 간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간꾼처럼 양쪽을 중재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메시지 전달이 실패하면 북미 간에는 더욱더 멀어지고요. 한미 간의 관계가 또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왜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야 나중에 대화를 하더라도 주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끌려가는 대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화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대화를 하기가 쉽죠. 그냥 북핵 그냥 동결 수준에서 북핵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김정은이 북한의 그 핵 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어요, 이미. 이제는 뭐 6차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실험을 동결한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라토리움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폐기하느냐. 그 폐기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핵 동결, 그다음에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무슨 축소 막 이렇게 가면은 이거 최악이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를 보내기 전에 대미 이제 특사를 보내서 미국과 이제 공조를 이룬 다음에 그 기조하에서 북한을 만난 게 이제 옳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순서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여태까지 어떤 그 외교 행태를 보였냐 이것으로 봐서 저는 이렇게 기대할 게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말이죠. 김여정이 왔었고 김영철도 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뭐 똑바라지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김여정, 김영철 앞에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그 특사들이 과연 김정은 앞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방북 이제 특사를 보내는 일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가 궁금해요. 또 이렇게 서두르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일단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고 김영철을 보내고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봐요. 하나는 대한민국 흔들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목이 조여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기름값 이런 게 지금 2배, 3배로 막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를 시작을 함으로 해서 대북 규제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규제, 뭐 오이사 조치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또 재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하는 것이죠. 북한의 그 시도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북한의 테스트에 말려들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은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는 게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프로세스에 우리가 오히려 동조해 주는 꼴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너희들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할 지금 상황이냐? 계제가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이 당사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다른 것도 아닌 미국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은 우리 하여간 한미 동맹의 이제 건강성에 우려가 이제 생겼다고. 우리 저기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은 대남 공격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저기 뭐야 사정거리도 뭐 300에서 500km짜리 이런 장사정포들이요. 건데, 예. 수천 정의 장사정포.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등장한 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이것은 사정거리 300km 정도인데 거기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면은 핵미사일이 바로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남용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볼 때는 일단은 남북 관계의 그 안보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이것을 북미 간의 대화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사실은.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에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되고 주한미군 이제 철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저는 그 과거 전대협 운동권 우리도 뭐 학생운동 다 했습니다만은 뭐 주사파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저는 염려되는 거예요. 사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16대 국회의원 때도 대정부 질문할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도 만약에 국정 운영에 핵심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 앞으로 결국 이제 북한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한미군 철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 특별기 편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에 마치 훈풍이 부는 듯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비핵화 없는 남북 대화는 자칫 훈풍이 아닌 핵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안보 현안을 주제로 얘기 나눌 파워토크의 주인공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우리 당의 국가안보특위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김영우 의원이십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주요 안보 현안들 그리고 중대 분기점 맡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영우 의원님은 뭐 소장파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하지만은 벌써 3선 의원이시죠. 방송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와서 그때 초선으로 제가 모시고 100분 동안 길게 방송을 했던 기억도 바로 어제 같은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시고 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 두루 지내셨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셨습니다. 18, 19,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와 국방위에 몸담아온 대표적인 외교 안보통으로 통합니다. 자, 오늘 오후 대북 특사단이 특별기로 방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데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 김 의원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대북 특사단이 뭐 대거 이제 북한을 방문합니다만은 지금 문제인 북한이 지금 원하는 그런 가짜 평화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지금 북한이 지금 시간만 벌어주게 생겼어요. 우리는 북한의 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북한이 여태까지 어떤 외교 대남 행태를 보여왔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좀 조급증에 걸려 있다. 대화를 하면 마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에너지 부족 사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의 부수를 확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목탄차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소 달구지 같은 거.
다시 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 기름이 귀하다 보니까 목탄차가 뭡니까? 목탄차는 이제 목탄을 연료로 하는 거죠. 오. 예. 아이고 그래서 석유 지금- 대신에요. 예, 휘발유 대신에.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 지난 그 긴급 현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대북 특사보다는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또 공무원들 뭐 답변 나온 정부 측 인사들이 거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북 특사를 이렇게 빨리 이제 보냈습니다. 대미 특사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특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또 사전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염려되는 거는 한미 간의 그 동맹, 이것이 이제 물론 외교관들은 또 각 정부는 한미 간에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교적인 그 레토릭이에요. 수사할 근데 수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 정부에 있는 미국도 이제 군에 있는 분들하고